자, 이번에는 비즈니스 응대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서는 인사 매너와 다양한 장소에서의 안내하기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인사 매너는 인사 개념과 함께 인사의 기본 자세, 그다음에 인사의 시기, 상황에 맞는 인사 등 인사 매너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출제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자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보기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연결형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소개와 악수 매너는 점점 출제 빈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소개와 악수의 순서, 유의사항,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 정확하게 학습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른 상석 출제 빈도는 점점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석의 기준과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과 장소에서의 상석의 위치를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와 계단, 에스컬레이터, 다양한 문에서 안내하는 방법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문 매너가 나옵니다. 주문 시 유의사항의 출제 빈도가 높으므로 정확히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 매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사람인의 일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상대방과 마주대하거나 인사를 표하는 것, 그런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의 첫 걸음이기도 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색칠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외적인 건 내적으로 바꿔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좀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서비스맨에게 인사는 고객에 대한 환영과 봉사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사가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사는 내가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이 할까 안 할까 먼저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면 되고요. 이왕 하시는 거 밝은 표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밝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인사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인사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사는 시간과 장소,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TPO에 맞춰서 해야 된다. 시간, 장소, 상황에 걸맞는 인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순서가 있는데요. 인사 전후로 상대방을 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허리를 숙이고 등과 목이 일직선이 되게 인사해 주십니다. 시선은 발끝에 1.5m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요. 숙인 상태로 바로 올라오지 마시고 잠시 정자세로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상체를 올리는데 굽힐 때보다 천천히 좀 들어 올리시고요. 다시 고개 들어서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허리 숙이고 둘의 1초간 좀 멈춰 주시고 셋, 넷의 상체를 숙일 때보다 천천히 허리 펴시고 하시는 인사의 순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의 시기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인사의 대상과 방향이 다를 때 일반적으로 30보 이내에 합니다. 인사 대상과 방향이 마주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그 걸음수로 6번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고요. 갑자기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즉시 해주시면 됩니다. 인사 대상이 바로 앞에서 걸을 때는 빠르게 상대방 앞으로 가서 기본 자세를 취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고요.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때는요. 위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아니고 빨리 아래로 내려가셔서 상대방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인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된 인사를 좀 살펴볼까요? 고개만 까딱 그리고 동작 없이 말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상대방을 쳐다도 보지 않고 하는 인사,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 계단 위에서 윗사람한테 하는 인사, 뛰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인사, 표정 없는 인사, 인사말이 분명치 않고 어물어물하는 인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인사. 이왕 하실 인사라면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참 인사 잘해, 저 친구는 참 인사를 기분 좋게 해, 이런 것도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90도로 하는 인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때는 빠르게 내려와서 인사해 주시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례, 양례, 보통례, 정중례 이렇게가 있습니다. 목례는요 상체 숙이지 않고 가볍게 머리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때 모르는 사람인데 되게 좁은 공간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렇게 목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이렇게 인사하기가 어려울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목례만 해주시고요. 통화할 경우에도 목례만 잠깐 해주시는 거. 자, 인사의 종류 중에 양례라고 있습니다. 목례와 뭐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실내나 통로, 엘리베이터 같은 협소한 공간, 화장실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 상사나 손님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마주쳤을 때 손 아랫사람, 동료, 친한 사람, 상사가 주재하는 회의나 면담, 대화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셔야 될 건 몇 도인지, 고개가 몇 도 각도인지, 발끝의 시선은 몇 미터인지,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별표 쳐놓으시고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고개는 30도 정도고요. 발끝의 시선은 2m 정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인사법이고요. 정식 인사이고요. 손님이나 상사에게 인사한다든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한다든지 보고나 지시를 받을 때 하는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중례, 최경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45도 각도의 인사입니다. 발끝의 시선은 1.5m 정도 두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할 때, 너무너무 죄송할 때, 면접이나 공식 석상에서 VIP의 고객이나 직장의 CEO를 맞이할 경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인사 중에서 여러분 공수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의식 행사 또는 어른 앞에서 두 손을 맞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남좌여우를 선택하는데요. 1단계는 엄지손가락을 엇갈려서 깍지를 끼고 네 손가락을 모아서 포개줍니다. 평상시에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오시고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표, 초상집, 영격식 때는 반대로 합니다. 제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흉사가 아닌데요. 흉사일 때는 손을 바꿔서 진행합니다. 손은 배꼽에 닿도록 하고요. 긴 예복을 입었을 때는 팔뚝을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남자는 두 다리를 중앙에, 그 다음에 아랫배 여자는 오른쪽 다리나 오른쪽 무릎에 앉았을 때는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4단계는 앉았을 때 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공수라는 인사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가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야 되거나 악수를 해야 되거나 명함을 전달해야 되거나 하는 각종 비즈니스 매너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요, 사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상호관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개는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남성을 여성에게, 미혼인 사람을 기혼인 사람에게, 집안 사람을 손님에게, 회사 사람을 외부 고객에게 소개합니다. 소개 시 유의사항은요, 모두 일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환자나 노령인 사람이 일어나서 병문안을 갔는데 막 인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성이 남성을 소개받을 땐 반드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파티를 주최한 경우, 이거는요, 남자분들이 왜 여자는 안 일어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자, 매너와 에티켓에 제가 3분의 1은 상식이고 논리고 친절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옛날에 이런 매너와 에티켓이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가면 파티를 하고 귀족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같은 걸 입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입고 있는 의복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체가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현대에 오는데, 사실 그런 이론적인 배경 없이 여자는 안 일어나도 돼 그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티를 주최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어날 필요가 없고요. 연장자가 소개를 받고 악수 대신 간단히 인사를 하면 연소자도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소개되었을 때 연장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에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악수는 연장자가 먼저 하시도록 좀 기다리시고요. 부부가 소개받았을 때 동성 간에는 악수를, 이성 간에는 간단한 몽예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위와 성별 등이 혼합된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는 각자 자기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누구를 소개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 후에 여러 사람을 한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혼 여성에게 남성을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 왕족, 성직자 등은 예외입니다. 이번에는 소개를 받았으니까 악수로 한번 가볼까요? 악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한 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계 형성의 첫 도구가 됩니다. 서양에서 악수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에 해당되므로 악수를 통해서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여성이 남성에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하잖아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악수의 5대 원칙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오른손으로 하시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해주시고요. 눈을 맞추고 해주시고요. 가벼운 미소 띄워주시고요. 적당한 힘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수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허리는 좀 펴주시고요. 그런데 국가원수나 왕족, 성직자를 만나면, 선생님도 예전에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국제 행사나 이런 거 가보면 세계적인 국빈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살짝 몽유와 함께 악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가벼운 미소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삼전법이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악수를 청할 때는 남성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여성은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레스나 여러 가지 의복의 문제도 그렇고요. 악수를 할 때 반드시 장갑은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성은 안 벗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드레스와 함께 연출된 건데, 여러분들 여성들의 드레스 중에 칵테일 드레스 같은 거 입으면 장갑이 여기까지 오는 장갑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사를 하겠다고 장갑을 이렇게 뺍니다. 그러고 나서 악수를 하기는 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이런 의상과 같이 연출되어 있는 장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슨 목장갑이나 흰 장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손이 더러울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뒤에 손을 닦거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악수하는 거 불편해서 왜 이렇게 하고 인사를 드렸잖아요.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던 사진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뵙는 것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논했던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악수까지 했으면 명함을 교환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알리고 증명하는 역할, 자기를 소개하고 기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형성과 인맥관리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명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교형 명함과 업무용 명함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4학년이나 취업반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꼭 시켰던 것들이 있어요. 미래에 자기 명함을 디자인해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킨 적이 있거든요. 나는 꼭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명함, 아니면 사교용 명함을 예쁘게 만들어 봐라 하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교용 명함은 뭐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문이나 병문안 선물,
꽃소개장 같은 걸 보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업무용 명함은 고객을 만났을 때나 비즈니스를 할 때 자신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성명과 회사 주소, 직위 같은 것들이 기입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명함의 교환도 보시면 주고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굉장히 다양하게 주고받는 거 나왔는데요. 누가 선이고 누가 후인지를 헷갈리지 않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건네드리고요. 소개 대상이 소개를 들을 사람에게 주시고요. 방문자가 상대방에게 드립니다. 명함을 건넬 때는 그 받는 사람이 보이는 정면에서 드리면 됩니다. 윗분, 고객, 여성에게 먼저 드리고요. 상대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드립니다. 1번과 3번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에서 가슴선.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허리에서 가슴선 이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명함을 드리잖아요. 이걸 말로 표현해 놨을 뿐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그 이론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반드시 명함을 수수할 때는 일어서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 자세로 가능하다면 왼손으로 받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건네주시는데 동시에 막 여러분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상황에 맞춰서 두 손으로 공손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신을 약간 기울이고요. 정중한 인사를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가게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함을 받을 때도요. 마찬가지로 일어서서 두 손으로 받으시고요. 받으면 반드시 자기 명함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혹여나 내가 명함이 없어요. 그러면 요새는 다시 받은 명함으로 내 명함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죠.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집어넣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실례입니다. 성함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직함을 다 알지도 못하니까 회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회의하는 내내 좌측에 놓고 성함과 직함을 같이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받고 난 다음에는 이름, 직장, 직함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명함을 받은 후에 대화가 이어질 경우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만남 후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도 있고 해서 그런 특이사항 같은 것을 적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많습니다. 자, 명함을 교환할 때는요, 명함 집에 보관해서 구겨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뭐, 명함 지갑을 양복 상의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도 명함 지갑에 해서 핸드백에 넣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자가 상대방에게 먼저 건네지만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명함을 내밉니다. 부득이하게 동시에 명함을 교환할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이 보이는 쪽에서 정면인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행동. 명함을 막 앞에서 여기 어딨지? 이렇게 찾는 행동.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는 행동. 아무데나 방치하거나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가는 행동. 그 앞에서 낙서하는 행동. 거꾸로 건네거나 명함으로 부채질하거나 이건 정말 비즈니스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명함만 띡 준다든지 하는 행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근무를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동차를 같이 탑승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쪽으로만 좀 문이 개폐가 돼서 한쪽으로 차량을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쪽의 문을 열 수 있는 경우에는 윗사람과 여성이 먼저 탑승한 다음에 아랫사람이 탑승하고요. 내릴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내려서 윗사람과 여성의 하차를 돕습니다. 우측문을 열 수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안쪽으로 탑승하고 윗사람이 운전기사의 대각선 자리에 탑승합니다. 그 사진에서도 잠깐 보시면 운전자가 따로 있을 경우와 운전기사가 따로 없을 경우, 차주가 운전을 직접 할 경우가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운전사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운전사의 대각선 뒷좌석이 상석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최상석이 되겠고요. 운전기사 옆이 말석이 됩니다. 차주가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전석 옆자리에 나란히 앉는 것이 매너고요. 뒷자리가 말석이 됩니다. 여성이 스커트를 입고 계실 때는요. 뒷자리 가운데 앉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매너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를 할 경우가 있어요. 누가 길을 가다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장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손바닥 전체를 비스듬히 해서 위로 하고요. 손가락을 붙이고
오른쪽 방향인 경우에는 오른손, 왼쪽 방향인 경우에 왼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의 위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곳곳이 펴고 조금 먼 곳이면 멀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시할 경우에는 약간 상체를 굽혀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때 나오죠? 아까 3점법이라고 우리가 나왔는데 상대의 눈, 지시 방향, 상대의 눈을 다시 바라보는 것을 3점법이라고 합니다. 복도에서 안내할 때는요. 손님의 2 내지 3보 정도 가량 비스듬하게 내 어깨 시선에서 고객이 보이도록 걸어가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을 조금 비켜선 자세로 사선걸음으로 고객을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가지런히 붙여서 방향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선은 얼굴과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과의 거리를 조금 확인하면서 걸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모퉁이 같은 것을 돌 때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안내하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오를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뒤에서 안내를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앞서서 내려오십니다. 스커트 차림의 여성을 안내할 경우에는 남성분이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땐 여성분이 먼저 내려오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단을 오를 경우에는 고객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미리 행선층을 알려주는 것이 매너고요. 상석은 들어가 좌측입니다. 손님이 중앙에 선 경우 그 주위에 섭니다. 예전에 백화점이나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의 거리라는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몇 층 가십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던 분이 계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탑승자가 많은 경우에는 서로 자리와 탑승을 배려해 주시고요. 내릴 때는 주위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없을 때, 있을 때, 목적지를 알고 있을 때, 여성과 동행할 때, 탑승자가 많은 경우의 수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인데요. 문도 당겨서 여는 문, 밀고 들어가는 문, 회전문, 미닫이문,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당겨서 여는 문은 안내자가 문을 당겨 열고 서서 고객이 먼저 통과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고 들어가는 문은 안내자가 먼저 통과한 후에 문 옆에 서서 문을 잡고 고객이 좀 통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문은요. 손님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손님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뒤에서 문을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닫이문,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안내자가 먼저 들어가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를 방문하거나 어떤 미팅을 하러 가면 응접실에서 응대를 받게 되거나 내가 응대를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 상석과 하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석의 개념은요. 가장 편한 자리, 방향은 동서남북 기준으로 북쪽이 상석인 경우가 많고요. 의존의 기준은 기본이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기본적인 상석의 기준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은 입구에서 먼 곳, 경치가 좋은 자리나 그림이 보이는 곳, 비좁지 않고 넉넉한 곳, 소음이 적은 곳,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줄 수 있는 곳, 상사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상사와 가까운 자리나 오른쪽이 상석이 되겠고요.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가 의자를 먼저 빼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어떻게 오셨어요? 네.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응대해 주시고요. 밝고 예의 바른 자세로 인사하고 방문객의 성함과 요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약이 된 방문객은 인사를 한 후에 바로 약속된 상황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약이 되지 않은 방문객이더라도 고객의 용건을 확인하고 보고한 후에 신속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문객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늦거나 부재 중일 때는요. 죄송함을 전달하고 면담이 가능한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다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면담이 5분 이상 지체될 경우 방문객이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음료나 책, 잡지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이 짐이 있거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빨리 안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와 비즈니스를 끝내고 가실 때 전속 매너인데요. 끝까지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맡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짐이나 외투를 잘 전달해 주시고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거. 만약에 주차장이나 운전기사가 있다 그러면 미리 차량을 준비해 주시는 거. 이런 전속 매너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조문을 많이 가게 됩니다.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학생분들이 있을 경우도 있고, 이제 초년생일 수도 있고, 저처럼 근무한 지 오래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실 조문 매너, 좋은 결혼식 같은 기쁜 일은 가서 축하해 주시면 되는데, 조문은 좀 그래도 격식을 좀 갖춰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투나 모자는 미리 벗어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객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시는 거 좀 해주시고요. 상주가 가볍게 목례합니다. 뭐 분양을 할지 헌화를 할지 뭐 인사를 할지는 자기의 종교적이나 어떤 의식에 따라서 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문할 때요. 간소화로 뭐 조문을 하게 될 때 남성분들이 고인일 때는 조객록을 작성하고요. 여성분은 조의록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의금을 전달하는데요. 불필요한 말 같은 거는 잘 전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조문할 때 예의가 있잖아요. 검은색 옷이나 그것에 비슷한 옷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큰 소리로 말하거나 웃고 떠들지 않습니다. 지나친 음주 같은 걸 제한합니다. 예전에는요, 상주도 밤을 꼬박 새고 손님들도 가서 조문하는 분들도 밤을 샜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장례식장 자체적으로 12시 이후에는 조문객을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계속 말을 시키거나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리고 뭐 굳은 일을 돕되 가족들이 하는 일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에 호상소나 접수나 부의함에 직접 넣어주시면 좋고요. 상주에게 직접 건네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래서 조의금은 형편에 맞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까지 조문 매너까지 살펴보았습니다.